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 나가네요. 지난 시간에 9강의 제목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발전, 어, 그리스도교의 발전, 구약의 의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부분 했던 얘기는 뭐였어요? 후 아틀란티스기의 일곱 문화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근간에는 진화가 있었어요. 자, 유물론적인 진화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 물리적 진화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 이론론이 중요하잖아요.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건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건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에요. 유심론도 아니야. 유기적 이론론이에요. 유기적 이론론. 자, 진화를 볼 때도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유기적 진화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진화로 물질적 진화론만 맞다, 창조론이 맞다 싸울 게 아니라 영적 진화, 물적 진화 둘 다 보는 유기적 진화론을 봐야 돼요. 유기 진화론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것의 모든 표현이다라고 했으면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잖아요.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야. 이게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여러분 진짜 실제로 과학이에요, 이게. 물적 진화를 보는 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4대 힘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 자, 그럼 중력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 강의부터 늘상 중력거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력도 있다? 이쪽 중력도 있는 거야. 영적 중력도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뛰쳐나가는 힘, 다시 루시퍼는 아리만으로 가고 싶어 하는 힘, 아리만이 루시퍼를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루시퍼가 끌려가는 힘. 이게 모두가 영적 중력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깜빡깜빡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핵을 중심으로 깜빡깜빡한다며. 자, 그리고 양자역학 뭐가 있어요? 양자역학 여기서 카메라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탁 보는 눈이 예를 들어서 없으면 어떻게 돼? 알갱이가 어떻게 돼? 파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탁 쳐다보면 관세음의 눈이 탁 하고 지켜보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 얘가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돼? 알갱이로 변해, 알갱이. 이게 양자역학이야. 갑자기 알갱이로 변해.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마술이에요? 뭐예요? 이거 과학이잖아요. 유물론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안 믿냔 말이야. 이런 오류가 어딨어요? 저도 완전 그랬죠. 윤회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공부할수록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에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어? 이거 뭐지? 그럼 이 현상 뭐야? 왜 일어나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고찰이 끝까지 가면 과학도 포함이죠. 지금 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질문이 끝에 다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유물론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 절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지금 이거 보세요. 양자역학도. 이게 갑자기 파동이었다가 알갱이가 돼버리네. 이거 도대체 무슨 현상이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과학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 물리학자가 있다면요. 노벨상 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제가 양자역학의 실제로 과학적인 원리가 왜 그러는지 지금 잠깐 다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영적 중력이 있고 물적 중력이 있어요. 영적 중력이 있고 물적 중력이 있어. 자, 비물질이 물질이 돼요. 자,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이쪽을 보세요. 자,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의 표현이에요. 말씀이 피와 살이 돼서 우리 몸뚱이가 됐죠. 자연 만물은 로고스의 힘으로 빛의 옷을 입고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이 된 거죠. 비물질이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 언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무주적 이치가 우주적 물질이 돼.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극이야, 간극. 제가 얘기하는 간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물론자들은 중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중력을. 간극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되는 순간부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그렇게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 세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퉁 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러는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4대 힘이 양력과 강력과 전자기력과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힉스라는 애도 깜빡깜빡거리는 성향이 있고 핵 사이로 전자가 깜빡깜빡해서 어디에 위치할지도 모르고 양자역학 보니까 깜빡깜빡하면서 보면 알갱이가 됐다 안 보면 파동이 됐다 이러네. 뭐지? 이 4대 힘을 통할할 수 있는 이 통합장 이론이 도대체 뭐야? 과학자들의 최대 난제 통합장 이론 이건 뭐야? 자, 다시 이치가 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가 되는 거예요. 영적 표현이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 저희 간극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란 얘기예요. 간극을.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냈을 때 음양이 진동할 때 여기서는 음양이 진동하는 첫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알갱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음양이 진동한 태초의 파동 자체는 표현상 태초의 진동 자체는 파동이면서 뭐예요? 알갱이야. 준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파동이면서 알갱이야. 자, 그런데 무주 세상을 탁 하고 벗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양수같이 그걸 막 물질로 쪼개지 말고 어머니의 양수같이 그냥 그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출렁거리면 저기서도 출렁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그게 파동의 의미.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극은 태극대로 만들어지죠. 태극은 태극대로 음양이 진동하면서 물질의 첫 조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극이 모양을 잡으면서 성질이 탁 하고 드러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양자역학처럼 알갱이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태극이 탁 하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 태극의 알갱이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걔가 알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후 하고 입김을 부는 상대가 있지 않으면 걔가 살았어, 죽었어. 의미 없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의 거시적인 이 관세음의 눈이 있어야지 태극의 알갱이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태극의 알갱이도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이전에는 뭐예요? 파동. 그냥 음양의 진동. 이거예요. 그냥 음양의 진동. 자, 그런데 관세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착 하고 내 딸을 딱 쳐다보는 순간 얘가 실체가 드러나.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안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 드러나죠. 실제로 카메라를 대고 실제로 판을 만들어 놓고 파동이니 뭐니 이렇게 형상이 띡띡띡띡 찍힌 거를 보면 이건 물질 세상에서의 확인이고 그 이전에 이 관세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의 눈이. 표현하자면 이거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에요, 내 눈. 누구 눈이야?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 태극의 첫 알갱이를 탁 하고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거야. 비물질 상태에서도 양자역학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물질에서야 하물며.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이거 뭐예요? 그냥 진동이에요. 그냥 힘이야, 힘. 뭐 진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힘이야. 그냥 파동 같은 거예요. 파동이라고 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진동의 힘값이야.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저 근데 이거 객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야지 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 실제로 그때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실제로. 사성의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통합장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과학자들이 수천 년을 찾아온 통합장 이론 이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자, 알고 봤더니 이건 다 무엇의 작용이더라? 무의 작용이더라. 파동이자 진동이니 무값, 무. 이 무의 힘이더라. 이게 다 운동의 힘이구나, 이게. 이게 통합장의 힘 자체. 이게 뭐예요? 영적 중력의 힘. 무가. 자, 근데 영적 중력이 있으면 뭐해? 시선이 있어야지. 시선이 있어야지 영적 중력을 확인하죠. 뭘로? 객체로. 근데 객체가 있으면 뭐해? 본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대관세음의 눈, 그리고 그것의 작용, 이 사성의 이치가 통합장 이론 자체고 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근간의 이치예요. 이게 이 사성의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성의 이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그냥 고찰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명해지면. 제 모든 이치의 힘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사성의 이치들이 파생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 천지인무, 이 사성의 이치. 자, 보시면 어쨌든 고인도 문화기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지금 5, 6, 7 이렇게 남아있는 요 부분을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 진화 얘기했죠. 진화라고 했을 때 뭐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같이 생각해보자. 물리적 진화에서 양자역학을 우리가 고찰하듯이 그것 또한 어디에서도 일어나더라? 무주 세상에서도 일어나더라. 보이지 않는 간극에서도 일어나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 섭리 세상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연기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더라. 자,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이게. 공 이러고 퉁치는 게 아니라.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게 실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제야. 이런 열린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양자역학만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양자역학이 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는 모든 것 다 가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은 또 게다가 다 가짜야. 역사가 다 뒤집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이치예요. 사성의 이치. 양자역학이 그게 뻥이야? 아니, 이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너희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 이치는 분명히 있어. 물질이 그렇게 아니면 안 풀어지거든, 절대.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성의 이치를 알아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야. 모든 우주는 우리가 지금 아는 양자역학대로 풀리지 않아요. 다른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풀려요. 다른 우주는. 다른 우주는. 그러니까 과학, 물질, 문명의 모양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왜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우주의 인간들이야. 그 우주의 주인공들. 그 우주의 주인공들. 이런 것도 실제로 있고 아, 근본적으로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건 외계인이 누구예요? 나 아닌 타인이 다 외계인이에요, 여러분. 나 아닌 타인. 일즉 다, 자타불이 할 때 나 말고 너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외계인이에요. 내가 우주고 너가 우주니까 외계잖아. 다 외계인. 우리는 다 외계인. 그러니까 누구 진짜 이 커플을 딱 벗기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파란 피를 흘리겠지. 누구는 도마뱀이겠지. 누구는 개상이겠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치까지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주가 달랐을 때는 그런 외계인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왜 없어요. 하지만 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진짜 북극성 저쪽 뭐 플레이아데스니 오리온자리니 뭐든 성단이니 뭐든 있다 그래도 지금 최고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주인공이다? 지금 우리 지구.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구가 주인공이에요. 100%. 자, 이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외계인들이 그래서 뭐 한다? 공부하러 온다. 제가 그러는 거. 다 공부하러 온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리의 하나님들까지도. 우리의 고차 존재까지도 지금 공부하러 와요. 왜? 자기들이 있게 한 메커니즘이 열렸거든. 고차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그 고차의 비위가 지금 열려버렸어요.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가 열려버렸어, 지금. 어디에서? 이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자, 그런 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거죠. 자, 10강에서 제목을 다시 보죠.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슈타이너는 또 뭘 근간으로 이치를 설명할까요? 이거 진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근간으로 또 설명하겠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정리해요. 뭘 정리할까? 인종의 진화와 일곱 문화기 이렇게 다시 자꾸 정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계속 채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비실제가 실제가 되는 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론이나 영성으로 떠드는 것이 아닌 실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건. 저도 그래서 아까 들어가는 말로 얘기했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여러분들의 우주적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슈타이너나 저나 계속 힌트를 주고 있고 정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놓지 말고 스스로 확인할 때까지는 멈추지 말자라는 거죠. 확인하고도 멈출 수가 없어요.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자, 10강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볼게요. 인종의 진화와 일곱 문학이 후 아틀란티스기 전체에 걸친 진화 법칙에 대해 생각해보고 왜 그 진화가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선교가 시작되었는가를 이해하려 했다.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문화기는 왜 여기에서 준비될 수밖에 없었을까? 3문화기는 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2문화기는 욕을 준비하기 위해서, 1문화기는 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나왔죠. 예수님은 뭘 준비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5문화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골고다 십자가로 꽝 하고 봐서 우리한테 호흡과 뭘 줬어요? 수혈을 해준 거예요. 피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씨알이 심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싹을 틔우면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알면 돼요. 누구처럼? 석가모니 부처처럼. 석가모니 부처 먼저 온 선지자들의 힘으로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석가부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문하기에 우리들의 미션.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서 및 그리스도교 그 자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비교의 의미에서 이 진화의 법칙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해 두었다. 성서,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 끝 무렵에 뭐 아버지, 어머니, 성령, 어머니 존재 그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짚어보려면 어쨌든 또다시 진화적인 의미로서의 문화기적 특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의미죠. 우리 시대가 속한 후 아틀란티스기 인류는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후 7시기로 나뉜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5, 6, 7. 여기서 나는 의도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인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문제로 삼는 주제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 구분을 문제로 삼는 것이지 인종을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종의 상위성은 본래 아틀란티스 진화기의 여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종이라고 하면 극히 유물론적인 진화론에 얽매여요. 여기 우리가 인종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됐을 때 그 전의 형태를 자꾸만 보고 유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섭리 세상 안에 갇히게 돼버리는 한계를 낳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도 동감해요. 인종을 얘기하는 건 실은 유물이 나왔을 그때 당시까지만 그냥 얘기해요. 유물이 나왔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연대 측정해보니까 그 연대라는데 어떡할 거야. 하지만 그 이전 이후로서의 확장성이 굉장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제로 삼는 것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종을 너무 기준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를 쓰는 거예요, 기. 일곱 시기로 나뉜다, 기. 그냥 일곱 문화기의 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제가 교집합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집합이 언제나 있어요. 누구는 이 길을 가지고 여기 살고, 누구는 요 길 가지고 여기 살고, 누구는 선행해서 이 길을 가지고 여기를 먼저 살아요. 그게 진화의 중첩된 특징이야. 누구는 레무리아기지만 아틀란티스기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오문하기에 있지만 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선은 목성기, 금성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중첩되게 흐르기 때문에 인종 자체를 잣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기의 특질을 중심으로 기의 령 이런 커다란 시대령적인 역사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슈타이너가 그런 면에서 지금 미리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확장성이 있다 그 얘기죠. 아틀란티스 대용수에 선항하는 인류의 진화도 전후 7가지 시기로 나뉜다. 당시의 인류 대부분은 오늘날의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걸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진화를 이루었다. 뭐 이거
유럽이잖아요. 여기라는 거. 이게 대서양인가요? 여기.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었던 여기. 인도양이 뭐 레무리아라 그랬나요? 그럼 인도양은 여기. 그럼 그 옆에는 어떤 바다예요? 태평양. 여기죠, 여기. 레무리아기? 그럼 그 이전에 이쪽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앞바다가 뭘까요? 자,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진화를 이루었대요. 그 일곱 시기를 인종의 진화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설명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인류가 거친 일곱 단계의 진화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신체적이란 말에는 뇌나 피나 체액 등과 같은 내적 형상도 포함된다. 한편 후 아틀란티스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최초의 고인도기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때 사람들이 우리와는 인종이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갭이 커요. 그래서 인종을 붙이기도 뭐 할 정도로 갭이 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구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더 원숭이스럽겠지 이런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아, 더 뭐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 같겠지 이런 생각 안 된다는 거야. 인종이라고 하는 게 명의 힘이 그거잖아요. 인종, 명가명 비상명 그 명의 힘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명해버리면요. 고찰이 그냥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생겨버려. 그래서 인종이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거예요. 고인도까지만 가도요. 그런 형태에서 완전 거의 벗어나는 거야. 하물며 고 아틀란티스는 어떻겠어요? 고인도기도 거의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고 봐도 되는데 이쪽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문화계에는요, 커다란 문화계에는 어떤 형태로도 인간의 완성도가 꽤나 높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뇌물 이야기를 쳐보죠. 뇌물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뇌물 이야기도 나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형태를 갖춰.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머리 팔다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때 당시에 인간으로서의 최대한 진화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기를 지나서 지금 아틀란티스 문화기로 넘어오면 지금의 상태에서의 최고의 진화적인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자, 후 아틀란티스기에 왔을 때 달신에 있어서의 원시적인 인간의 휴지기를 탁 하고 지났을 때 상태가 뭐예요? 물구름. 레무리아기로 오기 전에 인간의 조상 상태는 뭐예요? 불구름. 불구름이기 전에 폴라리스기의 조상 상태는 뭐예요? 그냥 열구름. 이거예요. 우리 조상은 물구름이었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부분에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물구름이었다가 진화 단계를 휴지기를 거쳐 다시 일으켜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무리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구름이었다가 물구름인 상태로 오기 전에 그 나름대로의 인간의 최고 진화 형태는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특질이 뭐예요? 자웅동, 뻗으면 닿는 거, 에테르의 힘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 자연과 그냥 하나 같은 것, 그런 인간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어떤 형태예요? 식물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형. 식물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식어내면 식물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구름의 상태는 어떤 인간형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형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인간의 인간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틀란티스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팔다리, 머리, 가슴, 꿍딱꿍딱, 뇌 이런 식의 인종을 우리가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진화의 한계를 거기다 탁 둬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슈타이너가 한 건. 그러면 사고가 편협해지고 굉장히 낮아진다. 한계가 갇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명된 언어의 한계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진화적인 것도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진다. 인종이라고 딱 해버리면. 그래서 인종이란 말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인도 문화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신작 사상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종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때로는 생겨요. 설명할 때는. 저도 지금 인종 형태가 있다. 뭐 그때 당시에 인간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인종이라고 명명해도 되지만 인종이란 걸 아예 차용해서 써버리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오늘날의 인간이 인종에서 인류사를 구분하는 동기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내적인 동기에 따르는 것이다. 내적인 동기에 따른다는 부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인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금방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만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이라고 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계, 한계. 그냥 유물론적 진화론에 갇히게 돼버린다. 우리 문학이 다음에 올 7기 이후의 문학이가 되면 인종이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인종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형태가 완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칠문학기로 이제 넘어가면 완전 목성기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대휴지기를 거치는 와중을 직전까지 갈 텐데 이게 인종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 인종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류기는 신체적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기초 조건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게 될 터이므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레무리아 기에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폴라리스 기에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아틀란티스 기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그것이 우리의 지금 직접적인 조상, 지금 인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자, 그러면 이쪽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분? 목성기의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성의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형태일까?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사문화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무엇을 심어줬어요? 그리스도 충동을 심어줬죠. 자, 그것의 실제를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의지와 사랑이죠. 의지와 사랑. 자, 그럼 목성기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의지와 사랑의 형태예요. 의지와 사랑의 형태. 자,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의지와 사랑의 형태 그랬다고 그래서 또 지금 인간 머리, 가슴, 팔, 다리 이렇게 상상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뭐 손가락이 길어지려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켜지려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지와 사랑의 형태의 인간이에요. 목성기로 가면. 목성기로 가면. 자, 그래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슈타이너처럼. 슈타이너의 말을 차용하자면 뭐가 있었어요?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드는 창조기관이다 라고 했죠. 자, 미래인간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겼겠네. 자, 이건 눈 같기도 하지만 뭐예요? 후드.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뭐예요? 후드는 창조기관이다. 이거는 남아있을 거거든. 호흡은 안 하고 소화는 안 시키겠지만 지금처럼 하지만 환운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지만 미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여러분 왜 남아있어요? 후두가 왜 남아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두는 창조기관입니다. 끝? 아니. 심장은 왜 남아있어요? 이 두근거림이 있어야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하겠지. 펌프질을 하겠죠. 그리고 창조기관은 왜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의 두근거리는 힘으로 떠들어야 돼. 이게 미래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고. 후 아틀란트 시대를 고 인도, 고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칼데아, 이집트, 그리스, 라틴, 로마, 지금 그리고 나아가 6, 7시대로 구분할 때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 거죠. 제가 인간을 그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성기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미래 인간의 모습이래.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환하고 있겠지. 환하고 있겠죠. 이런 기관들을 남겨놓고 화나고 있는 형태의 인간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 심장에서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태동을 일으킬 테고 창조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하고 있겠지. 뭐가 돼서? 홍익세상이 되어서. 우리는 제5 후 아틀란티스 문화기를 살고 있다, 현재. 그리스도교는 4문화기에서 인류의 진화에 깊이 작용하였다.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제5문화기에서도 인류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계속 작용할 것이고 앞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4문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쾅 하고 심어놓은 씨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싹 틔우면 된다.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신태영아.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인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실은 이 성령의 힘과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의 힘과 결혼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자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자 상태. 그리스도교는 이미 산문화기에 준비되었다. 이집트는 산문화기에 속한다. 이 문화의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모태 이 말이잖아요. 저도 자꾸 차용하는 것. 산문학이라고 하는 양수가 있어야지. 이 어머니의 양수가 있어야지 오문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이게 시대령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산문학이 자체가 어머니예요. 그냥. 눈을 돌리면 이게 영시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산문학이 자체의 인격을 부여한다고 그랬을 때 그리스 로마기 자체가 그냥 어머니인 거야. 그럼 이문학기는 그리스 로마기의 어머니, 일문학기는 페르시아 문학의 어머니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무한 반복. 그런 와중에 뛰쳐나가면서 진화를 하면 그건 뭐예요? 루시퍼의 힘.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들이 뛰어나가서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왜 굳이 남자가 돈 벌러 가게 됐을까요? 어느 시대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었겠죠. 어느 시대에는. 그거는 자웅동의 힘이 많았을 때나 그래요. 자웅동의 힘이 많았을 때나. 하지만 분리가 됐을 때는 남자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밭 일구러 뛰쳐나가는 힘이 있는 게 남자잖아, 이거. 이 문학의 모태, 구약의 신앙과 히브리 문화가 나왔고 삼문학에는 이문학이, 이문학에는 일문학이로 거기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하여 사문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결집돼요. 그것이 지금의 오문학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뭐예요? 이런 면에서는 다 예수가 나올 수 있었던 삼문학이가 뭐예요? 마리아. 이 삼문학이가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님이 되는 거야. 마리아가 뭐 대수예요? 어머니가 마리아야? 알았어. 그게 성모 마리아야? 좋아. 그럼 삼문학이 자체, 그리스 로마기 문학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야. 그 마리아에서 뭐가 심겨진 거예요?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한테 씨알이 심겨진 거야. 이게 뭐예요? 오 문학의 마리아한테서 심겨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혼자서 아이를 뵌 거예요, 이게. 오 문학의 마리아에게 삼문학의 마리아가 나왔던 성령의 힘이 쾅 하고 심겨진 거. 이거.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이치적으로 본다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질 육문학에서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럼 지금 오문학에는 뭐예요? 지금 오문학이가 또 마리아가 되어서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뛰쳐나가서 여기에 또 쾅 하고 심겠죠. 뭘 심을까요? 이때는 더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심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실행되는 대자 대비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얘기했다고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대자 대비 우와 사랑이 풍부하니까 천국이고 제세 이화 세상이니까 고통이 없을까? 아니요. 아니. 그거는 이치가 아니야. 여기서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 세상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왜? 실문하기가 또 기다리고 그 다음 커다란 목성기가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세상이면 뭐예요? 그 다음 미션이 늘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아무리 발칸성기 가더라도 여기 그냥 행복하고 끝날까요? 아니, 무슨 미션이 있어요? 다시 일정무종했으면 일시 무시해야 되는 미션이 또 생겨요. 이게 또 생겨. 그러니까 또 어머니 역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역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 그거예요. 허무주의적 산속 깨달은 자들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너희들 깨달았으면 다음 할 일을 찾아보라 그거야. 다음 할 일이 뭔지 좀 제대로 보고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 깨달으라 그거예요. 그럼 창조해야지. 있긴 불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제가 여기서부터 확장한 거죠. 발칸성기 가면 뭐 할 건데 도대체. 거기까지 지금 확장한 거예요. 그게 무주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동무 여러분들의 특징이야. 그 힘을 아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도르마무를 이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힘이야, 그게. 시공을 극복해 버리는 힘이에요, 그게. 연계도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 연계에서 니나노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건 시공에 갇히는 거야. 아무리 연계라 그래도. 왜? 연계는 이 현실하고 같이 충첩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러면 그러는 순간 바로 연계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는 순간 바로 무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주의 특징은 그냥 이치 세상이라고 제가 차용한다 그래서 이치만 있고 평화롭고 천국이고 아니야, 절대. 천둥 번개가 친다니까요, 여러분. 무주 세상에서는. 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세상이야, 바로. 우리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바로 무주 세상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 자, 이 말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위에서부터 보면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백 에테르의 힘으로 나 물질로 툭 하고 합쳐졌구나. 이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자아체, 상위,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슉. 그러니까 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도구 되는 거예요. 육체가 나의 도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를 비하할 거예요? 도구를 부정할 거예요? 아니, 못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망치로 쳐야죠. 망치로 쳐야 되는 거. 이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착한 노예들은 뭐예요? 평화로우니까 망치로 안 하고 나는 맨주먹으로 칠 거예요. 이딴 꼴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육체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 이런 거랑 똑같아.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망치로 쳐야지, 못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 그거예요. 니체, 위버맨시, 초인 똑같아. 백날 위버맨시, 초인 거리면 뭐예요? 얘네들도 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야? 지금 네 몸뚱아리,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활용하는 거예요? 에고, 에고, 에고.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래 왔더니 에고.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실은 자기도 그 에고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깨닫고 있으면서 에고를 버려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더러운 거야,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 차량, 에고 타령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멍청이로 만들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기독교에서 원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보시면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인류 진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진화했다. 아틀란티스기 마지막 시대에 생각해보자.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에테르체의 두부가 육체 안에 스며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최초의 가능성을 얻었다. 아틀란티스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미 인간은 육체의 이러한 나는 나다의 힘을 얻었고 인간은 육체를 자아의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아의식이나 자아의식의 도구. 자, 물체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런 형식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얘가 쾅 하고 들어온 거죠. 여기로 하나로 들어온 거야. 쾅 하고 이렇게 하나로 들어왔어. 자, 이 신미한 제6 차크라 정도에서 에테르체가 정확히 탁 하고 여기 합쳐진 거죠. 탁 하고 합쳐져 버린 거야. 이게 10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이게 10된 거예요. 10된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합쳐졌죠. 합쳐졌어요. 가로 운동을 하던 수평 운동을 하던 사람 동물이 이미 뭐 물질적으로는 진화해서 직립은 했지만 에테르체가 수직적으로 꽝 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이야, 10. 이게 10의 의미예요, 여러분. 10의 의미. 자, 어쨌든 인간의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꽝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의식이나 이것을 어떻게 돼?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 상태가 진화 발달 단계다.
특별히 보자면 대홍수 이후 고인도 문화기가 시작될 때부터 그 씨알은 심겨졌다. 그 상태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동물이 엄마 손 놓기 싫어서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거야. 이미 놔야 되는 건 직감한 거예요. 페르시아기 때는 어떻게 돼요? 놔야 돼, 놔야 돼, 놔야 돼, 놔야 돼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 이집트에 가서 뭐야? 딱 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소꿉놀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계는 뭐예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기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기 때 왔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이것을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틀란티스 문학의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그때는 스스로 나는 나다든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진 인간은 아직 없었다. 씨알은 심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할 때도 여러분이 이런 얘기할 때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든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선행되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행되어서 준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 지금 아틀란티스기 얘기한다고 여기 지금 일곱 문화기가 이렇게 흘려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고 아틀란티스 문화기 때 선행되어졌으니까 여기가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럼 씨알 심겨졌죠. 그러면 여기에 씨알은 누가 심었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씨알을 심었겠지. 그럼 여기 씨알은 누가 심었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심었겠죠.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요. 그 씨알이라고 하는 건 늘 선행해서 심겨진다. 자, 그럼 토성계 나부랭이가 무슨 근거로 토성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심이 있으니까 토성기가 나가는 거예요. 본심이 있기 때문에 토성기에 씨알이 심겨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치 세상 같은 말씀 세상 같은 말씀의 이치 세상 같은 로고스 세상. 그 극명한 이치의 세상에 토성기도 뭐가 있으니까 됐다? 여러분들의 본심이 있으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치적인 이야기로 확장시킬 때는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다. 그래도 그 메커니즘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뭐예요?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가는 게 그게 무주적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주적 이치야. 끝이 없다라는 하는 실체를 알게 되는 게 무주적 이치고 우주적 섭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퉁 쳐서 예를 들어서 유물론자들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입니다 이러고 끝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공이죠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무주 세상을 열어놨다. 자의식을 가진 인간은 아직 없었죠. 진화 발달기상.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에테르체의 두부가 육체의 두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꽝 하고 떨어져서 여기서 탁 만나야 되는 거죠. 탁 하고 손가체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탁 블럭을 맞추듯이 딱 하고 맞아야 된다. 대용수에 의한 아틀란티스 대륙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인체는 자의식을 떠맡을 수 있는 뇌를 비롯한 다른 신체적 기초를 길렀던 것이다. 그런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구름인 상태에서 심장에 심겨져서 두근두근 거리는데 얘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사고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의식을 갖고 있고 소화는 시켜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뼈와 살이 스물스물 신경계가 조직이 되면서 물질체가 독립이 되네. 그러니까 산소를 가져오고 물구름 상태에서 어떤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호흡이 일어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소화기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독립되니까 이동해야 되고 중력에 작용하니까 서 있어야 되니까 팔, 다리가 이렇게 달리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탄생 과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자, 이게 진화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진화가 뭐예요? 우주 섭리에서 진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영적 진화인 간극에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들어가면 그게 비물질의 진화를 물질의 진화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작용이. 애당초 아틀란티스인의 사명이란 인간에게 자아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아틀란티스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만 봐도, 그렇죠. 인간의 사명, 자아를 심어주는 것. 너희들은 분리독립됐어. 너희들은 다 인자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 자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어.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걸어다니면서 설법한 거예요. 그 자체. 그게 아틀란티스의 사명이에요. 아틀란티스의 사명. 이 사명은 대용수세를 넘어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연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직도 그냥 완전 유효한 거예요. 완전 유효하다.
그러나 후 아틀란티스 문화기에 이르러 다른 것이 발생하지만 안 되었다. 진화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유효한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효함을 포함해서 또 다른 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서서히 인간 속에는 마나스, 의식혼을 넘어선 그 마나스 상태, 영적 자아가 들어와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5 문화기를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6, 7로 넘어갈 때는 의식혼을 넘어서는 미션, 마나스가 심겨지는 미션, 그리고 뭐예요? 붓띠가 심겨지는 미션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들어와야 할 단계. 후 아틀란티스기 6, 7 문화기를 경험할 즈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 마나스를 발달시켜 놓았을 것이다. 오 문화기의 전체적인 미션은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나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나스를. 해봤자 뭐예요? 영시적인 것. 영시적인 것. 영시적인 것들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영시가 열린 상태예요. 오문학에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육문학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칠문학에는 그게 좀 더 자명해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스물스물하고 준비될까요? 붓띠가 준비되는 거겠지. 생명 0이 실제로 영인이 되기 위한, 실체가 되기 위한, 실제를 드러내기 위한,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싸고 먹고 살아내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이런 영계가 실제가 되기 위한 생명 0이 부여되는 것, 그게 6, 7 문학이 이제 준비된다는 거예요. 준비된다. 그렇지만 이 마나스에 어울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다. 당연하죠. 물적 진화를 봤을 때는 극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곡해해서 해석하면 안 돼. 그건 이치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때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세상 본래의 의미에서 자아의 담당자가 되어야 했다. 물적 진화를 이루는 와중에 고차 존재들은 영적 자아를 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감각혼을 내렸다, 자아를 내렸다, 오성원 정도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식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육칠문화계에서는 마나스가 준비돼야 되고 그 이상으로서 붓띠가 준비돼야 된다. 영적 자아를 준비하고 생명력, 후 하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야지 뭐예요? 영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자아 생명력 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나스부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그 단계가 일어나야지 영인, 실제로 영계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인, 이게. 깡통들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아야 했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만들어야 했다. 또 다른 면으로 인체는 그렇게 진화 발달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미래의 인간은 그렇게 진화 발달해요. 물론 유물론적으로 진화로는 쓰는 것은 더 발달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은 덜 발달하겠죠. 이거가 유물론적인 진화론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가되 영적 진화와 물려서 가기 때문에 귀관으로 봤을 때 슈타이너가 보아하니 영적 시야가 완전 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두는 창조기관이다. 이런 걸 봐버렸죠. 이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